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은 결혼 생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현재 맞벌이인데 돈은 돈대로 벌고 가사 일도 제가 거의 다 하는 데다 애들도 어려서부터 제가 거의 도맡아 키우고 시댁 가족들도 제가 다 챙겨야 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고달프기 짝이 없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제주도 여행을 계기로 어쩐지 차가워진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이 뭔가 식겁을 했는지 전과 다르게 꽃다발도 사오고 집에 오면 안 하던 설거지며 빨래도 개곤 하는데 가식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스트레스 받아 했던 시부모님 연락을 남편이 커트해주기 시작했어요. 진작 그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드네요. 이야기를 풀어보자니 예전 일부터 꺼내야겠네요. 제가 결혼을 조금 일찍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했고 24살 되던 해에 선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제 남편이고요. 저보다 3살 많아요. 남편이 결혼을 일찍 하게 된 이유는 도련님이 사고를 쳐서 아이를 일찍 낳았어요. 근데 결혼식은 형보다 앞서 하면 안 된다는 시부모님의 뜻으로 애만 낳아 동거하며 키우며 살고 있다가 저희 남편 결혼하고 나서 그 이듬해에 시동생도 결혼식 올렸네요. 남편은 당시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쑥맥이었고 여자한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결혼도 그냥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등 떠밀듯이 한 결혼이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남편이 굉장한 효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남편이 성실하고 묵묵한 게 마음에 들어 결혼을 했었는데 막상 식 올리고 나니 남편이 저에게 크게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서러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제 나이 현재 40 중반인데 당시에도 저처럼 조건 보고 선 봐서 결혼한 케이스가 많은지라 저 같은 처지가 한둘이 아니라는 것에 위안받았네요. 남편은 살면서 저한테 정붙인 타입이에요. 무뚝뚝한 남편 때문에 초반에 참 많이 힘들었네요. 그러면서도 애는 둘이나 낳았다는 게 아일러니죠. 그래도 가정 하나는 묵묵히 잘 지켜온 터라 부부끼리 협동해 차근차근 지평수 넓혀가고 전세에서 매매로 작은 차에서 큰 차로 바꿔가며 남들처럼 어쩌면 남들 부럽지 않게 살아오긴 했네요. 남편은 참 고지식한 사람이라 맞벌이여도 집안일과 육아는 여자가 해야 한다는 주의였어요. 시어머니부터 저에게 그걸 강요한지라 남편은 죄책감이 전혀 없었지요.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엄청난 효자인데다 본인 부모님을 늘 애틋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젊으실 적 고생 다 하며 2 아들 키우셨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장남인 남편은 본인 엄마를 늘 불쌍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말씀에 더 거역하지 못했지요. 시댁과 저희 집은 차로 1시간 거리였는데 어머님이 운전을 할 줄 아시는 바람에 저희 집에 일주일에 한 번은 불시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빈집에 들어와 냉장고도 열어보시고 장롱도 마음대로 정리하시는 등 기겁할 만한 행동을 하셨네요. 처음엔 도둑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하니 아무렇지 않게 우리 엄마한테 열쇠 하나 복사해서 드렸어. 이러더라고요. 당시에는 번호키가 아니라 열쇠로 따고 다녔거든요. 어머님은 그렇게 저희 신혼집 열쇠를 하나 가지고 계셨고 당신 집처럼 드나드셨어요. 그리고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해서 냉장고 상태가 이게 뭐니? 시금치는 3일 안에 먹으래도 다 쉬어 터졌잖니? 그리고 빨래를 널어놓고 왜 걷지를 않아? 이러면 옷감 다 상한다고 내가 몇 번 말하니? 집 관리를 이따위로 할 거면 일을 관둬라. 라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일 마치고 들어가면 어머님이랑 남편이랑 같이 저녁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아내 된 도리를 안 해서 내가 고생한다. 앞으로는 출근하기 전에 미리 저녁밥 해놓고 나가거라. 우리 아들이 냉장고에서 반찬만 꺼내다 먹을 수 있도록. 이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도 장남 사랑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참다 못해 제가 어머님, 제가 그 일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해요. 일도 바빠 너무 힘든데 그 일 밥까지 매번 챙겨줘야 하나요? 같이 일하는데 집안일도 좀 같이 하면 어때요? 라고 대들었더니 어머님이 며느리 잘못 들였다며 뒷목 잡고 쓰러지셨어요. 그 바람에 남편도 울고불고 난리 나고 시댁 뒤집어져서는 이혼 얘기 나오고 그랬어요. 며느리인 제가 본인 엄마한테 대들었다고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그때 저도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생떼 같은 아이들 둘씩이나 있는 데다 갈라서면 애들 절대 안 주겠다고 시댁과 남편이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결국 제가 어머님께 사과드리면서 일단락 됐었네요. 그래도 그 일 있고 나서는 어머님도 저에게 큰 소리 안 치셨고 조금 눈치 보시는 듯 했어요. 저희 집 올 때 꼭 전화하고 오신다거나 매주 오시던 걸 2주에 한 번으로 늘렸다거나 하는 정도로요. 효자 남편만 애가 탔지요. 저더러 왜 자기 엄마를 배척하냐며 서운해 하더라고요. 저희 가족끼리 꼭 어디 갈라쳐도 남편은 항상 시댁에 전화를 해서 부모님 모시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어릴 때 오롯이 놀아줘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늘상 시부모님 모시고 교회를 다녀버릇해서 어르신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바빴어요. 어머님도 온갖 잔심부름과 자비를 저에게 시키시는 게 당연했고요. 어머님은 살면서 저에게 정이 많이 드셨는지 아님 나이 먹어 그러신 건지 조금 누그러지셨어요. 저 역시 어머님이 조금 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시자는 시자더라고요. 남편이 돈 사고 쳐서 2천만 원 빚을 졌을 때 제가 이혼 얘기하며 남편이랑 싸운 거 아시고는 남자가 돈 사고 한두 번 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며 되려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그리고 맛있는 반찬은 꼭 남편 앞으로 옮긴다거나 고깃집 가면 저에게만 비계 있는 부분을 교모히 준다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며 저는 어머님께 도통 정이 안 갔어요. 그러면서도 어머님은 꼭 저만 찾으셨어요. 막내 며느리는 싸갈머리가 없어서 싫다나?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고분고분한 저에게 의지를 하셨고 또 찾으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면 제 친정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일찍 시집 온 탓에 미처 효도도 다 못하고 와서는 절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한테는 정작 잘해드리지도 못한다는 사실에 내심 마음 한쪽이 아려왔어요. 가뜩이나 건강도 좀 안 좋아지셔서 세월이 흐를수록 엄마 생각이 더 나더군요. 근데 친정은 아랫지방이라 한 번 가려면 마음 먹고 가야 해서 명절 때 아니고서는 잘 찾아뵙지 못하겠더라고요. 시댁은 밥 먹듯이 보는데 내 친정은 자주 못 보니 어쩔 때는 엄마 생각에 울적해지기까지 하더군요. 하루는 남편에게 이젠 애들도 많이 컸고 하루 이틀쯤은 월차 내고 친정 갔다 와도 되지 않겠냐 물으니 당황은 하면서도 흔쾌히 그러라 하더군요. 그래서 휴가를 썼더니 남편이 놀라며 진짜 가게?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진짜 가지 가짜로 가냐고 했더니 남편 말이 그럼 자기 밥은 어떻게 할 거냐네요. 그 말에 알아서 먹으라. 지금까지 내가 돈 벌며 밥 해주고 애 키우고 시부모님 뒤치다꺼리 다 했는데 그 하루 이틀을 못 견디냐고 화를 냈더니 민망한지 자기도 화를 막 내며 갑작스러워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도 폭발해서 당신은 우리 친정에 전화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있냐. 나는 시부모님께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하고 또 만나며 시중 든다. 이젠 억울해 죽겠다고 하니 남편이
뭘 그리 억울해하냐? 우리 부모님도 당신 부모님이야. 뭘 그리 선을 그어가며 살려고 그래? 나는 장인어른 장모님을 늘 내 부모처럼 생각했어.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기가 찼어요. 그렇게 생각한 양반이 전화 한 통 안 하고 살았냐? 물으니 자기는 원래 무뚝뚝해서 그런 거 못한다나? 이제부터라도 하겠다길래 그러라 했지요. 당장 내 앞에서 하라고 제가 핸드폰을 내밀었더니 당황해서 새빨개진 얼굴로 저희 친정 엄마께 전화 걸더군요. 엄마는 생전 사위 전화 받아본 적이 없다가 화들짝 놀라셨지만 내심 기분은 좋으셨나 봐요. 남편은 그 전화 한 번에 5만 생색 다 내더군요. 그리고는 친정 한번 갔다 오는 대신 시부모님 모시고 온천 한번 다녀오라 하더라고요. 언제는 모시고 안 갔나요?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그렇게 친정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더니 시어머니가 잔뜩 볼멘 목소리로 왜 말도 없이 갔다 왔냐며 타박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10년도 훌쩍 넘었겠다. 이제 시어머니 무서운 줄도 모르겠고 짜증만 나서 그간 제대로 가지도 못했는데 한번 다녀오면 안 되나요? 어머님도 우리 애들 아빠 자주 봐서 좋으시잖아요. 우리 엄마는 저 1년에 2-3번 보는 게 다예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시긴 했는데 빈정 상하신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거 보니 어머님께 더 서운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잘 못해드린 것도 아닌데 이틀 휴가 써서 친정 한번 다녀왔다고 그렇게 온몸으로 삐진 티를 내시는 게 너무 속 좁아 보였어요.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 보고 이제 효도는 각자 알아서 하자고 했습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 늙어서 챙기고 싶은데 당신이 안 챙기니 내가 챙기겠다 하니 남편이 웬일로 아무 말 안 하더군요. 그때를 계기로 아이 아빠는 물론 시부모님 앞에서도 그냥 대놓고 친정 부모님께 전화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표정이 되게 구겨지시더라고요. 내가 내 엄마랑 전화하는데 뭐가 그리 서운하신 걸까요? 아무튼 어머님은 제가 부모님과 통화 한번 하고 나면 나도 우리 아들이랑 더 자주 전화해야겠다. 늙으면 자식뿐이야. 며느리한테 정줘서 뭐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부모 생각하는 건 자식뿐이죠. 며느리가 아무리 애써도 누가 알아주나요? 여보, 부모님께 더 잘해. 어머님은 당신밖에 없으셔. 라고 일부러 더 큰 소리 치곤 했지요. 남편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끄덕끄덕 했고요. 그러다가 몇 달 전에 항공사 다니는 제 친구 덕분에 제주도에 공짜로 갈 기회가 생겼어요. 표가 딱 2장 있다고 하길래 부모님을 보내드리려니 엄마가 아버지랑 가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께 여쭤보니 어머님 역시 자식들이랑 같이 가면 모를까 아버님하고 단둘이는 안 간다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고민하던 차에 친정엄마가 더 나이 먹기 전에 딸이랑 단둘이 여행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딱 2박 3일 간단하게 제주도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시댁이랑은 여행 자주 다녔죠. 제주도도 한번 갔었고 몇 년 전에는 어머님 환갑 맞춰 저희가 싱가폴로 여행도 다녀왔었어요. 반면 저는 친정이랑 해외여행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여행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래서 저도 부서 이동 전 덜 바쁠 때 엄마랑 여행 좀 다녀오려고 회사에 휴가 쓰고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럼 우리 부모님은? 이라고 하더군요. 무슨 말이야 여보. 시부모님이랑은 여행 몇 번이나 갔었잖아. 제주도도 갔고 싱가폴도 갔었고 난 우리 친정부모님이랑 여행 한번 제대로 간 적이 없어. 딱 2박 3일 간단하게 다녀오겠다는데 거기서 시부모님 얘기가 왜 나와?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도 당신이랑 여행하고 싶어 하셔. 당신 부담스러워할까봐 얘기 안 한 거라고. 그럼 뭐 취소하고 어머님이랑 가라는 말이야? 이왕 계획한 거 좋게 보내주면 어디가 덧나?
내가 시부모님한테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자 남편은 입을 삐쭉 내밀며 가라고 하더군요. 그게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저더러 친정엄마랑 여행 가냐고 묻더니 에휴, 나도 우리 아들이랑 여행 가야 하는데 다음엔 우리 아들이랑 나 좀 보내줘라 라고 하시더군요. 진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기분 나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어머님이 제 남편에게 전화해서 서운하다 하셨다나 봐요. 남편이 저에게 친정엄마랑은 다음에 가고 이번에 시어머니랑 가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곧 생신이시잖아. 생신 기념으로 자기가 좀 모시고 다녀오면 안 될까? 불쌍한 우리 엄마 좀 이해해주라. 그 말에 저는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불쌍한 어머님, 자기가 좀 모시고 여행 다니지 그랬어? 지금까지 주말마다 누워만 있으려 했으면서 그 시간엔 뭐하고? 당신은 왜 효도를 나한테 밀어?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나보다 너를 더 좋아하니까 그렇지. 좋아하시긴 뭘 좋아하셔. 몸에 좋은 건 다 당신 주고 당신이 집에서 집안일 조금이라도 더 할까봐 도끼 눈을 뜨고 나 감시하시는데. 그렇게 저희 부부는 결국 다투게 되었고 저는 여행할 맛이 싹 사라졌습니다.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취소하겠다고 했어요. 대신 내년에 엄마 모시고 해외여행을 하려고 마음먹었죠. 그리고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랑 여행 가고 싶다고 하셨죠? 이번에 티켓 양보해드릴 테니 아들이랑 다녀오세요. 제가 티켓이랑 호텔 다 잡아드릴게요. 그 말에 어머님은 당황은 하시면서도 또 내심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남편에게 전달했습니다. 친정엄마랑 나는 이번에 안 가고 양보할 테니 어머님이랑 가라고요. 어머님이 아들이랑 여행하고 싶어 하셔서 양보했다고 하니 남편이 당황해하면서 굳이 양보할 필요가 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당신 어머님 생각 진짜 안 하는구나. 어머님은 당신이랑 여행 간다고 지금 옷도 사러 가신대. 설마 실망시켜드릴 참이야? 말로만 하는 입효자구나? 라고 했더니 남편이 펄쩍 뛰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머님이랑 단둘이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애들이랑 해맑게 웃으며 배웅했는데 남편 표정 완전 썩어 있더군요. 어머님만 아들이랑 모처럼 여행이라 소녀처럼 해맑으셨고요. 그렇게 2박 3일 제주도에 보냈는데 돌아온 모습 보고 속으로 박장대소를 했네요. 남편은 기가 다 빨린 건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고 어머님도 심술이 가득 난 채로 귀가하셨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니 남편이 아무 말 안 하다가 그날 저녁에 술 한 잔 먹고 다 털어놓더군요. 어머님 모시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대요. 렌트를 했더니 멀미난다며 버스를 타고 다니자 하셔서 2박 3일 내내 뚜벅이 여행을 했고 식당도 가는 데마다 맛없다고 투덜거리셔서 남편이 힘들어 혼났다네요. 그리고 덥다 춥다 목마르다 다리 아프다 아이처럼 보채시는 바람에 두 분이 여행 마지막 날엔 대판 싸우고 말도 안 했대요. 너무 꼬시더라고요. 그거 다 제가 도맡아 하던 일이었거든요. 까탈스러운 어머님 성격 맞춰드리고 시중, 잡일 다 들어드린 게 저인데 저 없이 둘이서 여행 가니 남편이 그걸 다 했던 거지요. 그리고 어머님도 어머님 나름대로 고생하셨더라고요. 제 남편이 욱하는 성질이 있어 어머님한테 툭하면 소리 지르고 발걸음은 또 얼마나 빠른지 두 분이 다정하게 걸은 적이 없대요. 그리고 기념품 좀 사실라 치면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돈 아깝다고 말리는 바람에 어머님은 제주도 가서 돌하르방 초콜릿 하나 못 사오셨대요. 여행을 한 건지 2박 3일 훈련을 받아온 건지 모르겠답니다. 그렇게 서로 안타까워하고 애태우던 모자였는데 말이죠. 참 웃기더라고요. 어머님은 저한테 늘 남편한테 잘해라. 네 남편만한 남자 없다. 난 우리 아들이 너무 짠하고 불쌍해 죽겠다 타령하시고
남편 역시 본인 엄마한테 효도하지 못해 안달이었으면서 정작 둘이 제주도 보내놓으니 고생만 하고 온 게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이랑 남편 사이는 어쩐지 모르게 서먹해졌더군요. 남편 태도가 더 어이없어요. 저 없으면 효도도 못하는 거였는지. 아무튼 그 일 이후로 이기적이고 바보 같은 남편 모습에 정이 더 떨어진 건 사실이었어요. 친정엄마랑 마음 편히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게 만드는 쫌생이랑 뭐하러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하나 싶고요. 남편 역시 저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낀 건지 아님 제 차가운 반응에 불안해진 건지 사람이 많이 바뀌었네요. 시댁 가자는 말도 덜하고 제 앞에서 일부러 친정에 전화 걸고 그러네요. 그리고 어머님이 전화에 밥 먹자 놀러가자 하시면 남편이 커트해서 나중에 가자고 거절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도 이제 어쩐지 감흥이 없어졌고요. 제가 그토록 바라던 모습인데 권태기가 빡시게 온 걸까요? 아님 너무 실망해서 회복이 안 되는 걸까요? 아무튼 참 웃기는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은 왜 갑자기 변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푼수 그 자체인 제 시어머니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습니다. 저희 친정은 재생 관련 사업체를 꾸리고 계시는데요. 아버지가 대표이시고 작은 아빠가 이사님 맡고 계세요. 아빠가 맨 땅에 헤딩해가며 25년 이끌어온 회사이고 몇 년 전에 회사 가치 70억 인정받았습니다. 처음엔 작은 아빠랑 단둘이 시작한 사업이고 빚도 많이 졌었는데 밤낮으로 코피 흘려가며 일궈낸 회사세요. 덕분에 저도 하고 싶은 악기 원 없이 하며 좋은 대학 들어왔고 아버지 덕분에 개인 교습소도 차려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진로 찾아 예체능 계열로 들어온 저와는 다르게 제 친언니는 공부만 쭉 해온 모범생 타입이에요. 중견기업 입사해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던 언니가 형부의 바람으로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회사도 관두고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친정가족 모두 얼마나 언니를 걱정했는지 몰라요. 언니와 연락 안 되는 날이면 혹시라도 언니가 안 좋은 생각이라도 할까봐 친정엄마랑 저랑 참 많은 밤을 울었습니다. 그래도 정신 차리고 다시 재기한 언니였고 그런 언니가 저희 아빠 사업체에 관심을 가지는 걸 기회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랑 작은 아빠와 함께 언니를 데리고 다니며 경영 공부를 시켜주셨죠. 법적으로 올바르게 물려받게 하기 위해 아빠도 백방으로 노력해 알아보시는 중이었어요. 저 역시 그런 언니와 아빠를 온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어머니께서 아시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제 친언니가 이혼한 것도 흠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결혼할 때는 언니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는데 상견례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사돈 처녀라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영이 언니 되시는 분은 이혼을 하셨다고 하던데 그럼 재혼 꼭 시키실 거죠? 형제 중에 자꾸 신경 쓰이게 하는 사람 있으면 그것도 참 골치잖아요. 그 말에 친정엄마가 발끈하셔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 했더니 시어머니가 민망한 듯 웃으며 자기가 말실수했다고 솔직하게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요. 파혼까진 아니어도 시어머니 자리 참 푼숙기 있다 생각은 했었고 안 그래도 시댁이 저희 친정보다 한참 돈도 없고 그래서 엄마가 제 결혼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오기부려 한 결혼이었어요. 남편이 성실하고 착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친정에서도 제 남편 하나 믿고 결혼시킨다며
신혼 빌라 1억 8천짜리 사주셨네요. 그걸로 재테크해서 지금의 아파트 들어와 살고 있는 거고요. 이사 가면서 친정에서 가전 가구 사라고 2천만 원 또 해주셨네요. 그러는 동안 시댁에서는 10,000원, 아니 1,000원 한 장 안 주셨고 오히려 저희들만 잘 먹고 잘 산다며 입을 삐쭉 내미시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럴 만도 한 게 남편의 남동생은 백수 10년 차였고 결혼은커녕 연애도 제대로 못 해본 사람입니다. 제 앞에서는 여자들 전부 여우 같아서 싫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시동생도 하자가 많아 보여요. 학벌도 별로에 직업도 없으면서 맨날 이거 싫다 저거 싫다 툴툴대니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소개팅을 하더라도 꼭 여자한테 얻어먹으려 하더군요. 그래서 차이고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자기 아들 알아봐주는 여자가 세상에 없다며 지나가는 모든 여자들을 속물이라고 욕할 정도입니다. 그런 어머님 밑에서 그나마 정상적으로 큰 제 남편이 신기할 정도예요. 여튼 도련님 역시 결혼 안 한 싱글 노총각이면서 제 친언니가 이혼한 돌싱인 걸 은근히 조롱하시더라고요. 너희 언니는 재혼자리 안 알아보니? 나이도 그만큼 찼는데 하루라도 빨리 재혼해야지. 물론 흠이 생겨서 괜찮은 남자는 없겠다만 같은 돌싱으로 알아봐야지 뭐. 애 딸린 이혼남이나. 남자가 바람나서 이혼한 건데 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들겠어요? 저희 언니가 뭐가 아쉽다고 애 딸린 이혼남한테 굽혀 들어가면서까지 결혼을 해요, 어머님. 제가 퉁명스레 쏘아붙이자 어머님은 입을 빼쭉 내밀며 아무 말 안 하셨죠. 그러면서 제가 시동생은 결혼 안 하냐고 물어보면 큰 상처 건드리기라도 한 듯 노발대발 난리가 납니다. 자기 아들은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라나? 세상 모든 여자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속물이라 장가 일부러 안 보내는 거라고 목청 높여 얘기하시는데 옆에 사람이라도 있으면 창피해 죽을 지경이에요. 아버님도 뭐 피차 일반이시고요. 어머님처럼 말씀만 많이 안 하실 뿐이지 같은 생각 갖고 계십니다. 그런 시댁 가봤자 스트레스만 받고 저도 정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 시댁 별로 안 좋아합니다. 경조사랑 명절에만 시댁 방문하지 그 외에는 잘 찾아뵙지 않아요. 그런 저를 어머님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요. 큰 신경은 안 쓰고 삽니다. 저도 바쁘고 그러니까 애타는 건 어머님 쪽이에요. 아무튼 그런 시댁인데 작년에 진짜 어이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친정이 지방에 있는데 마침 시댁 친척 결혼식이 저희 친정집 근처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시부모님, 시고모 내외분, 도련님까지 총출동해서 스타렉스 타고 결혼식에 갔어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이 멀리까지 오셨으니 차라도 대접하시겠다 하셔서 시갑분들 다 모시고 제 친정집에 갔습니다. 말이 대접이지 엄마는 제가 보고 싶으셔서 불편한 감수하고 다 부르신 거예요. 저희 친정은 전원주택이고 마당이 넓어요. 그날 마침 날씨도 너무 환상적이라 마당에서 다과를 했어요. 친정엄마가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기분 좋아진 시어머니가 저녁까지 먹고 가고 싶다고 해서 꽤 오랜 시간 친정에 머무르게 되었죠. 저희야 애들도 있고 또 친정이니 편했지만 시동생은 내내 불편한지 입이 대빨 나와서는 계속 자기 엄마한테 언제 집에 가냐고 재촉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받는 대접이라 집에 가기 싫으신지 대꾸도 안 하셨고요. 그때 저희 친정언니가 외출했다 돌아왔어요. 참고로 언니는 이혼 후 2년 정도 있다가 친정에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시고모님도 언니 이혼한 거 다 알고 계셔서 따로 설명할 일이 없어서 편했어요. 그렇게 언니는 인사 한번 꾸벅하고 일 처리할 게 있어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언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사부인, 지영이 언니는 정말 재혼 안 한답니까?
저렇게 젊은데 너무 아까워요. 좋은 자리 있으면 얼른 보내세요. 다 자기가 좋아야 시집을 가든 뭘 하든 하지요. 지금은 남자 생각도 없고 그냥 일만 열심히 배우는 중이랍니다. 일이요? 여자가 일 많이 해서 뭐합니까? 그저 시집 잘 가면 그만이지요. 그 말에 친정엄마는 기분이 상한 듯 요즘 여자 남자 가릴 게 뭐가 있냐며 저를 가리키더니 우리 둘째 딸도 남편 못지않게 아니 더 잘 벌고 잘 살고 있지 않나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빈정이 상한 듯 보이더라고요. 제 월급이 더 많은 건 사실이긴 했거든요. 어머님은 그걸 너무 자존심 상해 하셨지만요. 그렇게 두 분의 신경전이 시작되었어요. 어머님은 그래도 여자 혼자 사는 건 안 된다. 빨리 재혼시켜라. 애 딸린 이혼남이라도 일단 소개부터 받고 봐야 한다며 선 넘은 발언을 하기 시작하셨고 듣다 못해 시고모 부부께서 그만 좀 하라며 시어머니 허벅지를 꼬집을 정도였습니다. 친정엄마도 기가 막혀서 얼굴이 새빨개지셨고 알아서 할 테니 그 부분을 말씀하지 마시라고 단호하게 나오셨어요. 좋은 마음으로 초대한 자리인데 시어머니 망언 때문에 또 분위기만 나빠졌죠. 그러다 시고모님이 분위기 환기한다고 제 언니 야무져 보인다, 일도 잘하겠다 칭찬을 하셨어요. 그 말에 엄마가 웃으며 요즘 아빠 회사 물려받는다고 일 배우느라 바쁘다고 한마디 하셨지요. 그 말에 시어머니 눈이 휘둥그레해지며 지영이 언니가 사돈댁 회사를 물려받는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딸이잖아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엄마가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떻냐며 물려받을 뜻이 있는 자식한테 주는 게 당연하다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아무리 그래도 남편도 없는 딸한테 주면 어떻게 하냐며 호들갑을 떨더군요. 요즘 딸이고 아들이고 똑같다지만 그래도 다 사위 물려줍디다. 회사가 작지도 않다고 들었는데 그걸 여자가 어떻게 경영을 합니까? 차라리 빨리 재혼을 시켜서 새 사위한테 주는 것이. 재혼 얘기 좀 그만하시죠, 사부인. 다 제 딸이 알아서 한다 안 했습니까? 엄마가 듣다 못해 발끈하자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좀만 더 있으면 싸움 날 것 같아 그냥 저녁은 안 먹고 가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눈치도 없이 더 있다 가자고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계시더군요. 그러더니 저희 아빠 회사 얘기를 하며 바깥 사돈께서 고생 많이 하며 세운 회사라 들었습니다. 어찌나 훌륭하신지요. 그런데 여자 혼자 운영하기 너무 힘들겠어요. 지영이네 언니 말고는 다른 대책이 없답니까? 라고 하길래 엄마가 우리 큰딸이 얼마나 야무지고 똑똑한데요. 그리고 당장 물려주겠다는 건 아니고 10년은 넘게 걸릴 일입니다. 지금은 배우고 있고 또 물려받을지 아니면 같은 회사를 하나 더 세울지 의논 중이에요. 라고 하셨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직 정한 게 아니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사위가 버젓이 있는데 저랑 상의도 안 하고 지영이네 언니를 준다는 게 저는 좀... 라고 하더군요. 예? 제가 왜 사부인과 상의를 해야 하지요? 저희 가족 일인데요. 좀 황당하네요, 사부인.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큰 사업은 다 사위 물려준다고. 세상이 아직 그래요. 저도 귀가 있고 눈이 있어 다 알지요. 그 말에 시고모님도 화를 내며 왜 자꾸 남의 집 일에 입을 대냐고 한 소리 하자 시어머니가 아니 무슨 남의 집 일이에요. 우리 아들 일인데. 그리고 이건 지분 문제도 있어서 똑바로 해야 한다고요. 라고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엄마가 입을 떡 벌린 채 어이없어 하자 시어머니는 정 그러면 우리 작은 아들한테도 기회를 주시는 게 어때요? 우리 작은 아들이 지금은 회사를 안 다니지만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굉장히 인정받던 인재라고요.
자격증도 많이 따놨고 애가 참 똑똑해요. 어차피 회사라는 게 다 가족끼리 해야 서로 믿음도 가고 그러는 거죠. 어차피 우리 큰아들도 장인 사업 나중에 물려받을지도 모르는데 작은 애가 먼저 들어가서 길도 닦아놓으면 좋죠.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모두가 눈이 둥그레져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간신히 입을 때요.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빠 회사에 도련님을 넣자고요? 세상에 그런 해괴망측한 일이 어딨어요? 라고 하자 어머님은 그게 왜 말도 안 되는 일이냐면서 시장 가보면 상인들이 다들 사돈의 팔촌까지 다 이어져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일동 모두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 얼굴이 토마토처럼 새빨개져서는 왜 웃냐고 화를 내셨죠. 네? 어머님, 시장이랑 저희 친정회사랑 어떻게 비교를 하세요? 그리고 저희 회사 신입사원 아무나 안 받아요. 다들 스펙 얼마나 좋은데요. 사정이 있어 서울로 못 간 사람들 수두룩해요. 도련님 무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백수기간도 10년이 다 되어가고 경력도 없는데 백으로도 못 들어와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멀찍이 듣던 도련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고 어머님도 당황해서 말을 더듬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고 화를 내시길래 제가 어머님도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는 솔직하게 이야기한 게 죄냐고 하셨잖아요. 저도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뿐인데요. 라고 했죠. 시어머니나 시동생이 조금이라도 착했으면 이렇게까지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평소에 하던 짓이 있어서 그런지 더 꼽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지 않았나요? 무슨 우리 친정회사 경영권에까지 입을 대는지. 게다가 자격 한참 미달되는 시동생이랑 우리 언니랑 비교가 되나요? 언니가 회사 물려받는다는데 어머님이 뭔데 걱정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무튼 제가 한마디 하자 친정엄마는 그제야 속이 시원하다는 듯 찬물을 들이키시더군요. 시어머니는 내내 꿍에 있다가 이제 일어나야겠다며 자리를 정리하셨고요. 그렇게 집에 오는 내내 어머님과 도련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찔끔 눈물까지 흘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모른 채 했습니다. 도련님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긴 했지만 다 어머님이 자초한 일이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은 한동안 시댁도 오지 마라 하시고 제 전화도 안 받으셨습니다. 제가 굳이 사과드리며 어머님 기분을 풀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던 건 어머님이고 저는 참다 한마디 한 거잖아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일이 있어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말도 잘 안 거시더라고요. 화난 게 온몸으로 느껴져 저도 굳이 말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색해진 지 1년이 넘었어요. 솔직히 훨씬 좋네요. 어머님은 제가 편해지니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며 속을 긁어 놓으셨는데 차라리 아무 말 안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시동생도 저 보면 기분 나쁜지 자리 피하더라고요. 오히려 좋아요. 제 앞에서 저 들으라는 듯이 한국 여자들은 다 가식이네, 속물이네 욕하던 거 듣기 싫었거든요. 저희 애들한테도 세뇌시키려 드는 거 제가 화를 내며 중재시킨 적이 있는데 차라리 삼촌이 없는 게 나아요. 명절 때 제가 시부모님께 봉투 드리면 어슬렁거리며 자기는 용돈 없냐고 너스레 떨던 것도 너무 짜증났거든요. 작은 아빠라면서 우리 애들 태어나도 내복 한 장 안 사주던 인간이니까요. 앞으로도 시댁은 자주 안 갈 거지만 더 안 가도 되는 이유가 생겨서 좋네요. 시어머니가 혹시라도 제 언니 얘기 한 번만 더 꺼내면 어머님 둘째 아들 갱생시키는 게 더 시급하니 분수를 아시라고 제대로 말하려고요.